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은행, 대한은행, 대이한뱅 앞은 일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검은색, 은색의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며 엔진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서두르며 건물로 들어가고 카페 테라스에서는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분주한 도시의 리듬에 동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웅장하고 세련된 풍경 속 한 구석에는 누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로 72세. 그녀는 푸른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오래된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그녀의 손등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빗자루를 움직이는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매번 쓸고 나면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살피며 남은 쓰레기가 없는지 확인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쓸어 모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듯 진지해 보였다. 그 순간 강렬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SUV 한 대가 은행 정문 쪽으로 빠르게 들어섰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며 차량이 멈추더니 순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모아둔 쓰레기 더미를 단숨에 흩날려 버렸다. 먼지와 낙엽이 순자 할머니의 작업복과 신발 위로 덮쳤고 그녀가 들고 있던 빗자루마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떨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다. 얼굴에는 슬픔과 당혹스러움이 잠시 스쳤지만 금세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SUV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운전기사님, 천천히 좀 가주세요. 제가 다시 치우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SUV의 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내렸다. 그는 다름 아닌 대한은행의 지점장 이병철이었다. 이 지점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쓰레기가 흩어져야 할 일이 생기죠. 그게 바로 당신 일이잖아요. 제 시간 뺏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하세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주워 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당신이 은행장이라 해도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이병철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차로 돌아갔다. 주변에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킥킥대며 할머니를 손가락질했다. SUV 차량은 떠났지만 먼지와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어딘가 모를 무거움이 느껴졌다. 잠시 뒤 은행의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구석에 홀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그 도시의 한 조각처럼 너무 익숙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에는 한순간의 슬픔이 스쳐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왜 날 이렇게 대할까? 일을 마친 순자 할머니는 먼지를 털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그녀가 매일 정리한 할 일 목록이 적혀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할 일은 은행에서 계좌 확인하기였다. 그녀는 은행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은행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이겨내기 위해 계속 나아가는 작은 배 같았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은행 안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된 하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물음을 남겼다. 우리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 같은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있을까? 김순자 할머니는 작은 손가방을 꼭 쥔 채 은행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대한은행의 내부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다. 그녀가 입은 푸른 작업복과 다른 신발은
그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무표정하게 정중히 번호표를 뽑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과 세련된 옷차림의 고객들은 그녀를 힐끔힐끔 보며 수군댔다. 저 할머니는 여기 왜 온 거지? 혹시 돈 좀 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렸다. 할머니가 대기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중 저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조금 전 SUV에서 내렸던 이병철 지점장이었다. 그는 고객들과 웃으며 인사하던 중 눈에 띄는 푸른 작업복을 입은 순자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곳은 고객들이 거래하는 곳이지 노동자가 쉬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저도 이 은행의 고객입니다. 제 계좌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병철은 피식 웃으며 비꼬듯 말했다. 고객이라고요? 할머니, 은행 계좌에 얼마나 있으시길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차피 몇만 원쯤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도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 직원은 동료에게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분이 계좌를 확인한다고 하니 웃기지 않아? 아마 몇천 원이나 몇만 원 있을걸. 여기 왜 오신 건지 모르겠네.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주민등록증과 낡은 통장을 꺼냈다. 저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계좌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로 계좌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뜨자마자 조회하던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이 화면에서 떼어지지 않았고 손가락은 마우스를 쥔 채로 멈췄다. 대리님,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직원은 옆 동료를 불렀다. 동료가 다가와 화면을 보자 그 역시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번갈아 보며 뭔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병철 지점장이 그 모습을 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겁니까?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점장님, 김순자 고객님의 계좌에는 13억 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병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들을 번갈아 보며 되물었다. 13억 원. 농담하는 거야? 확인 제대로 했어? 네, 2번 확인했습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행 안의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은 침묵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태도가 부끄러워졌다. 이병철은 순간적으로 굳은 표정에서 미소를 짓는 듯해서 태연한 척했다. 김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점장님, 저를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더 이상 돈을 맡기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제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말이 끝나자 은행 안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다. 계좌 해지 절차를 마친 뒤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는 여전히 시선들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은행 앞 아침 햇살은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던 한 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방금까지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순자 할머니의 뒷모습은 멀어져 갔지만 그녀가 남긴 말과 행동은 은행 안에 남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그녀의 뒷모습과 함께 은행에 남아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은행을 떠난 뒤 느린 걸음으로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오자 그녀의 푸른 작업복이 약간 흔들렸다. 할머니는 작은 손가방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을 전하는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아들인 동현이는 항상 밝고 영리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남편의 죽음을 겨우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중 몇 년 뒤에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동현이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 순자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지만 점점 고향에서의 삶이 버거워졌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아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과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이사 온 순자 할머니는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고향에서 팔았던 집과 땅 덕분에 소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남은 돈으로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삶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정착하고 도시의 거리와 공공장소를 깨끗이 유지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매일 새벽부터 길을 쓸며 도시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거리에서 일을 하며 순자 할머니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례한 대우를 자주 마주해야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투명한 존재로 여기고 누군가는 그녀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말을 거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탕을 나눠주곤 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 옆으로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은행 안에서의 일에 죄책감을 느낀 그녀는 할머니를 뒤쫓아온 것이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무례했어요. 오늘로 인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놀라움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젊은 여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달았다.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가방 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가득했다. 공원을 떠나며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디선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될수록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지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점점 멀어졌고 공원에 남겨진 젊은 직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가슴 속 깊은 곳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동자의 삶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녀가 남긴 질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 김순자 할머니는 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마음을 정리한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은행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그곳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믿음이 없다. 다음 날, 그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새로운 은행을 찾기 위해 도시를 돌아다녔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화려한 대형 은행이 아닌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지역 은행이었다. 하나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걸린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소박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의 미소가 따뜻해 보였다. 순자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 한 명이 곧바로 다가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직원의 밝은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계좌를 새로 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모두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놀랐지만 할머니의 말을 존중하며 친절하게 응대했다. 그녀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도 가끔씩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서류 작업을 마친 뒤 직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고객님, 계좌를 새로 여셨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이곳은 큰 은행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그보다 훨씬 소중하네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희는 고객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해요. 그 작은 대화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작은 사탕 몇 개를 꺼내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다. 이건 내가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주던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네요. 직원들은 그 소박한 선물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은행 안은 마치 가족처럼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은행을 나서며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손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 편지는 몇 년 전 그녀가 아들에게 썼던 것이었다. 동현아, 엄마는 내가 항상 자랑스럽단다.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엄마가 잘하고 있는지 알려줘. 엄마는 너와 아빠를 잃었지만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 그녀는 그 편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속삭였다. 동현아, 엄마는 아직 살아가고 있어. 너와 아빠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순자 할머니는 은행에서 받은 새 통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골목을 걷는 동안 몇몇 아이들이 그녀를 보고 달려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너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말이야. 그 아이들은 그녀에게 사탕을 건네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은 순자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거리를 쓸고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하며 자신의 작은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를 따라가며 우리는 묻게 된다.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그녀의 작은 뒷모습처럼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는 새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다시 익숙한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거리를 지나며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히 또는 흘깃 바라보곤 했다. 누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삶의 한 조각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거리를 정리하던 중 할머니는 골목 끝에 쌓여있는 커다란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천천히 접근했다. 한참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순간 작은 아이 한 명이 골목 끝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그럴래? 너도 이런 일을 도와줄 마음이 있다니 참 기특하구나. 아이와 할머니는 함께 쓰레기를 정리했다. 아이는 작고 힘없는 손으로 쓰레기를 옮기며 말했다. 할머니, 왜 이런 일을 해요?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는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일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작은 흔적이라고 생각한단다. 너희 같은 아이들이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껴. 그들이 일을 마무리할 즈음 근처 가게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나와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봐, 저리 가. 여기서 쓰레기를 정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내 가게 앞에 먼지만 날리잖아. 아이와 할머니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돈이나 벌 방법을 찾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 그 말에 아이는 남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남자는 아이를 잠시 노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가게로 들어갔다. 그 순간의 침묵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괜찮아.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는 법이란다. 너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지.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오늘 할머니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는 두 손으로 사탕을 받아들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할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물론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충분히 좋은 일이란다. 아이와 헤어진 뒤 순자 할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나중에 또 봬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가벼운 손짓으로 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깃들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작은 역할을 보잘것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골목에서, 거리에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모습은 작고 평범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녀의 걸음은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김순자 할머니가 골목에서 작은 아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자문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그 아이의 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라디오를 켜고 저녁 뉴스를 들으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오늘 한 지역 은행에서 있었던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그동안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삶을 살아온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새은행에서 계좌를 열며 웃고 있는 모습과 거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일하는 사진들이 비춰졌다. 뉴스에서는 그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이 소개되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본받아야겠어요.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잠깐의 동정일 뿐일까? 그 시각, 그녀가 이전에 거래하던 대한은행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총괄 지점장이 직원들과 지점장 이병철을 불러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김순자 고객님과 관련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준 태도는 명백히 부끄럽고 비전문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병철 지점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입을 열어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총괄 지점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고객을 계좌의 잔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만큼 내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날 회의 이후 지점장과 직원들은 고객 응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병철 지점장은 공식적으로 김순자 할머니에게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거리를 쓸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다가왔다. 그는 이병철 지점장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김순자 고객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심이 담긴 듯 보였지만 그녀는 잠시 말없이 빗자루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제가 실수로 인해 고객님께 상처를 드렸다면 제가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작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단지 내 일을 할 뿐인데 왜 이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 걸까? 그녀는 아직도 세상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역할을 계속하며 사람들에게 묵묵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녀가 골목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뒷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묻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거리의 일부로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일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녀에게 사탕이나 음료수를 건넸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관심이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어느 날 그녀가 거리를 정리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은행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날의 일을 후회하고 있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은행에서 일했던 직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빗자루를 멈추고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꿀 용기를 가지는 거지. 너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그녀의 말에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녀가 살아온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에서도 그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지역 사회에서도 그녀를 본보기로 삼아 깨끗한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은 순자 할머니에게는 과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늘 정리하던 거리 끝자락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이제 그녀를 기리는 작은 벤치가 세워져 있었다. 벤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김순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문구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서 오래된 손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는 그녀가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동현아, 엄마는 아직도 너와 아빠를 그리워해. 하지만 너희가 보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엄마는 계속 살아갈 거야. 편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골목길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정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조용히 이어갔다. 그녀가 거리 끝으로 걸어가며 사라질 때 사람들은 묻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그녀처럼 작은 행동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